안녕하세요. 12월 6일 저녁 8시 3분입니다. 어,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에게는, 상당히 긴장되는, 나날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봉 차트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나흘 연속, 마지막 날에는 완전 급락을 보여줬고, 어제 약간 반등 나왔다가, 오늘 다시 이 급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찰리 먼거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통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안전자산으로 채권으로 이동하는 자금의 이동이 보통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유명 인사들의 발언도 영향을 끼쳤고 좀 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또 세계 13위 거래소인가요? 거기서 2,200억 넘는 해킹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도 봤는데 그런 일련의 뉴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코인들이 조종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평상시에 비싸서 못 샀던 그 코인들을 분할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분할 매수입니다. 현금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보다 더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400만 원에 약간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번 걸어놔 봤습니다. 이더리움은 제 생각으로는 뭐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1,000만 원도 보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라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뭐 평상시에 못 담으셨던 비싸서 못 샀던 그런 것들을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신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언젠가 또 올라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옵니다.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투자는 기다림. 대부분 사람들이 못 기다리기 때문에 손절을 치고 팝니다. 대부분 그 팔고 난 시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통계적으로. 예.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 다르고요. 어쨌든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굳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찰리 먼거 그 할아버지가 이 블록체인이나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왜 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트위터 창립자, 잭 도로시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기타 많죠. 마이크로스트레이지,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뭐, 그런, 이런 거를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 예. 그런 사람들은 왜 사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뭐 그런 동영상이나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나온 뉴스인데, 카카오가 밀크까지 인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인터파크가 좀 세게 갔다고 그랬죠. 왜냐면 인터파크가 밀크 결제를 허용한다고 이전에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야놀자도 밀크로 뭐 결제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페이코인은 뭐 GS하고 또 결제 허용한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왔고 근데 그런 뉴스들도 상당히 조정 장세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코인의 특성은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한 섹터이기 때문에 대장이 떨어지면 다른 건 다 떨어집니다. 예, 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대장이 떨어지면 다른 것도 다 떨어진다는 거. 대장이 올라가야만 다른 것도 올라갑니다. 예, 그런 흐름들을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믹스는 진짜 3만 원 턱밑까지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향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오늘 주가에서도 엄청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죠. 아무튼 당분간 이런 게 이어지면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회복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루나는 아직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좀 견조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발렌체도 18만 18번 찍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예,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위주로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있는 트위터를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거 좀 보시고 어쨌든 현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미국장이 금요일 날 나스닥이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약간 우리 장을 좀 염려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0.17% 상승했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시총 1, 2위는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강보합 정도 조금 올란 상태로 마감했는데 어쨌든 오늘 또 반도체나 IT는 엄청 견조했습니다. 어,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퀄컴도 실적 발표했는데 아주 좋았고, 퀄컴이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주가가 엄청 세게 올라갔거든요. 브로드컴은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올랐죠. 이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설계업체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약간의 조정은 받았지만 어쨌든 3,800선이고 3,958 정도가 고가이죠. 3,958. 그렇게 고가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 연준의 그 스탠스가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길 거다 이런 스탠스로 인해서 지금 아직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코인이 좀 조정을 좀 세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상당히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급의 변화가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주도했던 그런 것들은 좀 하락을 하고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플레이투원 이런 것도 하락하고 지금 2차 전지도 하락하고 지금 수소는 아예 뭐 이름도 안 나오고 있고 환경주도 사실 뭐 별로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반도체 IT로 그리고 오늘은 조금 뭐 바이오에도 조금 셀트리온 빼고는 바이오에도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장에서 어떤 이런 걸 변곡점을 계기로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뭐 아시아 다 팔았거든요. 보시면 다 팔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코스피가 선방했다. 필리핀만 빨갛죠? 나머지는 뭐 거의 근데 물론 뭐 적게 떨어진 데도 있고 많이 떨어진 데도 있지만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자세히 보면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저 NHN벅스 이거는 뭐 싸이월드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고요. 예, 기대도 안 합니다. 싸이월드 리오펀 기대 별로 안 하고요. 뭐 주연테크도 뭐 반도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옛날에 뭐 PC라든가 뭐 유통 뭐 이런 거. 오늘의 탑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이 이 무거운 게 지금 오늘 22.26% 올랐습니다. 22.26%. 와, 어디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적 성장이 엄청날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예, 일봉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최고가를 썼습니다. 최고가. 이게 거의 뭐 내린 게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때 피크아웃이라고 할 때 이때 좀 내렸는데 이때 내릴 때가 10만 원도 한번 깨졌던 것 같습니다. 9만 원 초입까지 예, 9만 2,500원까지 떨어졌죠. 그 전에 최고치는 이 정도인데 12만 8천 원 정도였는데 오늘 그걸 깨고 13만 8,900원까지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실리콘웍스인데 이제 LG그룹에서 분리돼가지고 LX그룹하고 LX그룹으로 편입되면서 LX 세미콘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실리콘웍스였죠. DDI 칩, 예, 엄청 세게 갔습니다 오늘. 예. 그리고 뭐 바이오주도 여기 상위에 좀 있죠. 한국 BNC 바이오니아 뭐 이런 바이오주도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오늘 좀 올랐죠. ABL 바이오도 항암제. 예. 그리고 한솔테크닉스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아이원스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아이원스는 그 삼강 MNT처럼 빠지고 한솔테크닉스는 올랐어요. 예. SK 에코플론트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 뭐 주가로는 그뭐 어떤 팩트니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원스와 삼강 MNT는 인수 발표 나자 주가가 빠졌거든요. 오늘도 좀 빠졌는데 좋은 매수 기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원스. 한솔테크닉스가 오늘 13% 정도, 12.6% 정도까지 갔고 8,170원까지 세게 갔네요. 한솔테크닉스. 예. 좀 세게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떨어진 게 있고, 뭐, 한솔테크닉스가 주로 IT 하던 업체인데, 어쨌든 이 아이원스를 인수하면서 반도체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타이거 일렉이 제 두 번째 픽입니다. 예, LX세미콘이 첫 번째라면 타이거 일렉이 두 번째입니다. 타이거 일렉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TSE의 자회사로서 기판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튀어 올랐습니다. 17,750원까지. 이 최고가일 겁니다. 17,750원. 최고가까지 튀어 올라서 저는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을 했는데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TSE의 자회사라는 거 한번 그 기억하시고요. 좀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홀딩스는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상한가 찍고 시간에서 3,190원 금요일 시간에서 3,190원 상한가 찍고 오늘은 정규장에서 상한가 찍었는데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상한가에서 좀 팔았지만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100억 제3자 유증을 했는데 이게 맨날 뉴스는 좋은 걸 내지만 실적이 안 나와요. 예,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뭐이 뭐라고 할까, 이제 양치기 소년 됐다고 할까요? 뭐,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신빙성 있게 믿지를 않는데, 하도 이 시장에서, 뉴스는 뭐, 좋은 걸 보내는데, 그렇게 그 뉴스만큼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툴젠이 이제 공모 청약이 끝났고, 그 공모가가 7만 원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해주네요.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될 텐데, 그때 얼마나 할지 궁금해지고 바이오 중에 알테오젠도 간만에 한 10% 정도 올랐고 나인테크가 무역의 날 3천만 불 수출의 탑 그 상을 받았죠. 코리아 스키트도 기판, 승옵틱스도 VR, XR 뭐 이런 것 때문에 MC넥스라든가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오르는 것 같고 아스플로도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고요. PI 첨단 소재도 오늘 좀 세게 갔고 그동안에 낙폭이 엄청 컸죠. 지금 보면 화학 관련된 주들이 좀 많이 내렸다가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좀 올랐고 파트론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파트론도 이제 스마트폰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그 비중이 점유율이 얼마냐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디 갔나? 3분기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85%, 전분기 대비해서 14% 올랐고요. 4분기에도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삼성하고 애플하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25에서 30%로 올려 잡았습니다. 목표를. 예. 그래서 오늘 뭐 PI 첨단 소재 아까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 UTI, 폴더블 폰의 그 접는 힌지, 파인 테크닉스, 그다음 필름, 세경 하이테크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아까 그 LX세미콘 원탑, LX세미콘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관련돼 있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18년도에 이에 올해 1200달러 돌파가 전망이 되고요. 11월까지는 359억 달러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액은 18년에 이어 1200억 달러 돌파가 전망이 되고 시스템 반도체는 11월 달까지 누적 359억 달러 수출 역대 최대. 그리고 LX세미콘이 내년 출하량이 확대될 전망에 오늘 초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뭐 SFA 반도체도 있고 오버 반도체도 있고 LB루셈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바이오니아 아까 바이오 종목 오미크론 변이 검출 키트 개발 이건 뭐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오미크론도 그렇게 그 영향력 주식에 끼칠 그런 거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심텍홀딩스, 심텍도 오늘 좀 갔거든요. 심텍홀딩스 지주사도 좀 갔고, 인탑스가 이제 그 스마트폰 때문에 좀 오늘 좀 간만에 인탑스도 많이 내렸거든요. 원래 인탑스도 원래 잘 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잘 가는 종목인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 가격대 너무 쌉니다. 제가 볼 때는 인탑스도 배당도 꾸준히 주고요. 37,000원이 최고치인데 2월 19일 지금 26,000원이면 11,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보는 인탑스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이 회사도 제가 뭐 거의 뭐 십몇 년 넘게 봐왔지만 꾸준합니다. 실적도 꾸준하고 뭐 배당도 진짜 꾸준히 줍니다. 이 회사는 배당도 꾸준히 주고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주식입니다. 인탑스. 예. 뭐 너무 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싸요. 저도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이 3분기 실적 보시면 PER이 4.6배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이거? PER이 4.6배 인탑스. 어, 그 매출이 3,024억이에요. 예, 영업이익 224억, 당기순이익 182억.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도 잘 나오는데 주가는 맥을 못 줍니다. 예.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아, 저 당장이라도 더 사야 되겠어요. 예. 인탑스.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지네요. 7.4%. 뭐, 한미반도체는 30% 넘는데, 이거 뭐 7.4%좀 떨어지긴 한데, PR이 4배라는 게 이게 조금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인탑스가 좀 인기 없는 종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좀 약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이런 종목 뭐 사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탑스도 나쁘지 않다. 권해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뭐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만 6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이동평균선 다 뚫을 것 같은데요. 다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인탑스도 어 매크로적인 변수에서 뭐 조정을 받을 때 좀 내리면 사모아 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장 분위기가 오늘도 미국 장 내릴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정 받으면은 인탑스도 좀 사모아 가시면은 나쁠 것 같지 않다. 차트상으로도 너무 많이 내렸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인탑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애플도 25에서 30% 상향했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 자체로는 섹터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데잖아요. 인탑스가.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새로 신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인터파크는 밀크 관련돼서 카카오 인수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팅크웨어도 우리나라 국내 그 내비게이션 그 1위죠. 예, 팅크웨어. 그 같은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리고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예, 메타버스 관련 뭐 NFT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오늘 또 대체적으로 IT 반도체가 주된 종목이지 않았나. 사이맥스도 있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6% 정도 올랐고. 예. 오늘 마이크로 컨텍스도 있고 오늘 ISC 뭐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좀 내렸지만 TS라든가 ISC 그 저기 테스트 소켓 만드는 3대장 그런 것도 올랐고 이송하는 웨이퍼 이송 사이맥스 대한유화는 이제 화학이죠. 화학주들도 조금 많이 조정받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저기 종목들이 아닌 이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분들은 이런 화학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화학주 뭐 예를 들어서 고릉 인더스트리라든가 효성 화학, 뭐 효성 첨단 소재, 뭐 효성 TNC 그런 뭐 소재단에 있는 그런 종목 롯데케미칼 오늘 좀 많이 나오던데 롯데케미칼이 오늘 뭐 탄소 포집 기술을 해갖고 대산에다가 설비를 뭐 공장을 만든다고 나왔죠. 탄소 포집.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지금 주목받는 것 같고, 롯데케미칼도 엄청 뭐 올해 초에 엄청 올랐잖아요. 아까 대한유화도 그렇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엄청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형국입니다. 대한유화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올해 초에 뭐 4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16만 3,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거의 50%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오미크론 때문인지 이런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뭐 피크아웃이라는 라는 얘기 있지만 사실 그게 피크아웃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여전히 괜찮을 거라는 보는 시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봐도 뭐 비슷한데 다날이 여전히 참 빠지다가 그래도 저 2.4% 정도 상승으로 맞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아까 NHN벅스랑 다날 좀뭐 그렇게 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대단합니다. 위메이드는 오늘 정말 낙폭이 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비덴트도 좀 오늘 11.6% 빠졌고 예. 진단키트도 뭐 좀 좋았다가 지금은 빠지고 있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더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진단 키트주는. 예. 카카오는 제가 유난히 계속 카카오가 그리는 블록체인 생태계, 코인, 그게 진짜 빅픽처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밀크 인수한다는 오늘 그 뉴스도 뭐 확정은 아니지만 나왔고, 보라라든가, 플레이데비라든가, 기존의 그라운드엑스의 클레이턴이라든가,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코도 1% 정도 올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게임주 많이 내렸죠. 게임주 이런 게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지고 코스닥 지수는 내린 거죠. 카카오 게임주도 9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예. 기아도 모처럼 반등을 줬고 하이브도 좀 내렸고 어쨌든 NFT로 엮여서 거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렸던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 반등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4,700억인가요? 뭐 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해운주. 예, 해운주도 약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BDI 지수도 바닥이라도 5천까지 갔다가 엄청 3,500까지 떨어졌나요? 뭐 엄청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여서 해운주도 아까 화학주처럼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런데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도 2.2% 떨어졌고 두산중공업이 1조 5천억대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먼저 새로운 뭐라고 할까 사업에 쓰이는 어떤 환골탈태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다. 뭐 유정이다. 뭐 이런 해석으로 인해서 조금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처럼. 그리고 게임빌도 오늘 게임주 많이 내렸고요. 셀트리온은 뭐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게 반등을 줄지 참 안타깝네요. LG 디스플레이 6%, 예, 에코프로비움 2차전지 소재주도 요즘 힘이 없습니다. 예, 힘이 없는데 언젠가는 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소재주는 언젠가는 또 올라올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ETF, 예.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조정 받을 때 사모으시는 것도, 사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아까 말씀드렸죠. 19만 6천 원에서 지금 한 4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탄소 포집 기술, 오늘 실증 완료, 상업화 돌입,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죠. 롯데케미칼, 예.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판다고 합니다. 이게 저기 반도체 생산하는 데도 쓰이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시추선, 석유 시추할 때도 쓰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탄소를 포집을 해서 판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실정한다고 해서, 블라블라.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롯데케미칼 관련된, 뉴스로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앞으로 롯데케미칼에 여기 배터리용 전해액 유기용매로도 탄소를 쓴다고 그러네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바로 이런 기사들은 스크랩을 해서 다음에 두고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읽어보는 예, 그런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일진파워는 이제 원전 관련된 거고요. 예. M게임이 그래도 안 빠졌어요. 게임주 중에는. 예, M게임. 다른 거는 이제 특별하게 특이사항 없고, 포스코 케미칼도, 미국의 얼티엄 셀즈랑 뉴스 나오고 나서 쭉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2차전지 관련돼서는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레고캠바이오가 올해 1조 2천억인가요? 수출을 했는데 ADC 기술. 근데 이게 시총보다 더 많은 기술 수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간만에. 오늘 좀 움직였어요. 이게 41,150원까지 갔어요. 이게 기술 수출 뉴스를 했는데도 빠졌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수급의 변화가. 왜냐면 너무 뭐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플레이 투 원 게임이라든가 NFT라든가 메타버스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왜냐면 좋은 뉴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다가 이런데 자꾸 잊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은 뭐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을 냈는데도 주가가 빠지더니 갑자기 오른다? 예, 이런 거는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 회사는 변한 게 없는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급이 좀 변하고 있다. 이런 게 감지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상당히 최근에 세게 갔고요. SKC가 저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양대 2차전지 동박과 반도체거든요. 그럼 SKC는 2차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좀 지금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무게는 2차전지 동박에 너무 실려 있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고 내리는 것 같은데 반도체 비중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양다리가 걸쳐 있어서 다 좋다. 그래서 SKC는 저는 오늘도 18만 2천 원에 샀습니다. 네, 18만 2천 원에 샀어요. 평균 매수 단가가 16만 원, 16만 6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샀습니다. 왜냐면 이게 반도체도 오르면 이 주가는 동박이 아니더라도 더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SKC는. 어쨌든 24, 5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SKC도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고 보고요. SKC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할까? 작년 영업이익보다 150%인가 이상 성장했다고 올해 영업이익이 그럴 겁니다. 예.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 미국 증시가 저 분위기가 좀 안 좋던데 예, 이게 보면은 선물이 하락폭을 좀 줄였네요. 아까보다 하락폭을 줄여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장이 오늘 오른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드컴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팹리스 업체들이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팹리스가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생산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TSMC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TSMC는 물량이 많아서 지금 소화를 다 못해서 삼성전자한테 주라고 할 정도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안 올랐잖아요. 예,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계속적으로 반도체 분위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받을 때 좀 사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반도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